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한 식문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원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건강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가 일어나면서 밥벌이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햄버거, 또 가공된 음식, 마트에 가서 모든 식자재가 가공된 거잖아요. 소스며 뭐며 간장, 된장부터 모든 게 가공된 음식. 그리고 냉동 음식, 그 가공된 만두, 뭐 햄 이런 것들로 60분만 아니라 그런 걸로 모든 식자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와서 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는 일어났는데 건강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눈을 돌린 게 물론 우리나라 한식도 좋지만은 더 찾고 찾아보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눈을 돌려요. 마지막으로 찾은 게 사찰 음식이에요. 속세의 삶은 이렇게 별로 익힌 게 없어서 그런지 별로 즐거움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꿈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어릴 때 부모님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우리는 왕조니까 우리는 양반이니까 스님들이 그 출가를 하면은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 실현을 당했거나 그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출가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그게 이제 태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는 태몽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태몽은 봉황이었는데 중간에 모친이 봉황을 안고 산길을 이렇게 굽어서 가다 보니까 예쁜 동자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친께서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자식이 출가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동자로 바뀐 이야기를 비밀로 하셨어요. 비밀로 하셨는데 비밀로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시절의 인연이 딱 다가오면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본인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이 그 일이 되고 그 일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이 본인이 다니는 절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조직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힘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거기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좋은 거예요. 이제 좋은 절 다니면서 수련회도 하고 그 마음 수양도 하고 이러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제 마음에 뭐랄까요, 아 이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불장낭격절성 소활심체반장가 근사열반상공하 이제 20세까지 제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랬잖아요. 뭐 열심히 다니진 않아도 굉장히 마음속에 그 자리 차지하는 게 깊었어요. 이렇게 신앙심이. 그랬는데 그 20살 때 정암사 위에 수담이라는 비구 스님 선원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우리 덕암사 같으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타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사 고향집에 돌아왔구나. 서로 못자 못다야 메다리 그 어린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불교 신자가 됐으며 어떻게 출가한 마음을 냈냐 이러면 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붙는 거는 그게 뭐가 군더더기라는 거지. 마당에 들어서면서 바뀐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네, 설명 못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불교 신자가 된 거예요. 딱 마음 먹고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출가하기까지. 근데 제일 그때는 걱정했던 게 스님들은 3시에 일어나야 된다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서 그 조금 미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3시에 일어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은 항상 뭔가 여법하고 뭔가 좀 근엄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경의 이제 그 대상에다가 그 10년 동안 이제 저희가 팔공주예요, 형제가. 그러다 보니까 딸만 8이다 보니까 아웅다웅 하면서 같이 살았지만 그 정이라는 게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정을 차츰차츰 이제 정리하고 밖에 거는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또 해보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지금 출가 안 하면 언제 내가 출가할 수 있을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엄해서 그 부모님이 좀 더 젊고 친구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은 하지만 우리 부모도 좀 더 이렇게 좀 친구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원 용두사라는 절에 가서 부모 은진강 강의를 듣게 됐어요. 부모님의 은혜 10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큰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집착에서부터 생겨나니 그 집착을 버리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출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출가 그동안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큰 스님이 돼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효도고 또 내가 큰 스님이 돼서 우리 부모님에게 불법을 더 잘 알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거죠.
바뀌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출가해서 더 건강해진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사찰 음식에 또 뭐 가루 공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뷔페 음식을 많이 먹지만은 가루 공양 자체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대로 덜어서 먹고 또 남기는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찰 음식이 한국의 사찰 음식은 지금 급변하는 한국 음식이 지금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래도 원형을 지키고 옛날 음식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사찰 음식이고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의 나이가 평균 나이 40일 때 스님들은 평균 나이 80이었어요. 그리고 그 섭취하는 음식도 그리고 스님들이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지 않고 그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관절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부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 화두 참선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소임을 왔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 마음 상태에 항상 화두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중에 자고 있을 때 이때 외에는 항상 일어나는 그 마음에 화두를 들고 있어요. 이먹고. 화가 날 때 저도 화가 나죠. 훅 올라올 때 이 마음이 왜 올라왔지? 하고 이먹고 이렇게. 그리고 기쁠 때는 오늘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고 또 이먹고 하고서는 거기에 이제 화두를 들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화가 일어나다가도 이먹고 하면 또 딱 가라앉고 이래요. 스님들은 이 고소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수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얘가 위에 올라가는 열도 내려주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 명상을 하니까.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열도 식혀주지만 장에 가스도 빼주고 소화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죠. 얘가 냉하기 때문에 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발효된 장에다 묻혀갖고 먹든지 김치 속에 넣어서 먹든지 이렇게 하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잘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 간장을 만들어서 국수도 비워 먹고 밥도 비워 먹고 그럼 오래된 그 간장에다가 이 고수를 넣어서 그 반찬을 해놓으면 입맛 없을 때 밥 먹기 싫을 때 이 고수 간장 하나면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기운이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원래는 음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스님이 되기 전에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3개월 동안 밥 짓는 소임, 공양주 소임을 살고요. 또 3개월 동안 반찬을 만드는 채공 소임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익히게 되고 또 잘 해내게 되고 그런 소질이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이 이제 지수화풍이라 해서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수, 화풍 한문으로. 그러면 우리 몸의 조화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열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지만 내가 열이 많으냐 작으냐 이렇게 할 때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 열을 줄여줄 것인지 열을 올려줄 것인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있는 아까 같은 더덕 같은 것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머금고 있고, 그리고 또 걔는 이게 우리가 뭐 우리 몸에서 또 좋은 에너지도 주지만 그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맛이 좀 쓰고, 그죠? 예, 너무 강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거를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잣도 넣고, 또 그 맛이 쓰고 이런 거는 또 배를 넣어서 약간 중화를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화고 음양, 오행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도 맞추지만 그렇게. 예. 청결, 음식은 청결해야 되거든요. 청결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속에서 그런 미세먼지나 이 중금속이 이제 같이 들어가지가 않는 게 이제 첫째고, 그리고 일러서 우리 식탁에 와서 우리가 손질을 내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한 과정이 그 뭐라고 해야죠? 정성스럽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 좋은 그러한 재료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안 먹는 음식이 육류, 그다음에 생선, 조개, 그다음에 이제 술, 그다음에 오신채라 해서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 요 5가지. 그다음에 이제 제철이 아닌 거, 자연을 거슬러서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첨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 왜 음식이 약이라 그랬기 때문에 걔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육류를 이제 금지시킨 것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건 동적인 에너지, 움직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지도 시켰지만 걔는 아픔을 금방 느끼죠. 그래서 아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육식이 절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움직이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신채는 걔는 아픔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는. 근데 걔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열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이렇게 막 화도 많이 나고, 또 걔는 또 막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성욕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걔는 너무 가난한 에너지가 있어. 예. 그래서 그 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내재된 강한 에너지가 아니고 이렇게 위로 솟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제 음식이 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파마늘 그런 걸 금지시켰고, 이제 술도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음식이 약이기 때문에 약이 아닌 거 그걸 버려야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첨가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음료수에도 뭘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철이 아닌 음식은 농약도 많이 치고 비료도 많이 치고, 또 뭐 닭도 뭐 빨리빨리 키우려고 성장 촉진제 듣고 이러면은 이건 또 아닌 거죠. 이 씨앗을 뿌리고 며칠 있으면 싹이 트고, 그리고 또 이제 벌레가 있으면은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저희가 약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크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뭐랄까요? 세월이 오늘도 하루가 갔구나.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거를 사이클을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제철 음식의 이제 그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꼭 우리가 섭취했을 때의 그 행복감보다 이 키우면서 벌써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제철 음식은 우리랑 같은 그 기온에 같은 에너지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풍성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한 재료죠. 그리고 또 요즘 가성비라고 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약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철에 나오는 것들은 제일 편안하게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여깁니다.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한방울의 물에 거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하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님을 달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스님은 출가를 하면 음식을 안 바꾸면 수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자기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영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관계가 있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은 먹는 음식이 틀리는 것이 수행에도 관계 있지만 채식유지의 식단과 또 제철 음식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주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우리 사람, 동물, 어패로 움직이는 건 다. 그 다음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체, 식물, 바람, 공기, 물, 땅을 이끌는데 이 두 개를 자연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한문으로는 중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는 유정, 아픔을 느끼는 이슬류, 그다음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체는 무정, 이렇게 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생명이 자연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 그러는데 얘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나 물이나 공기가 더러워지면 내가 더러워지고 동물이 병들고 식물이 병들면 내가 병드는데 그 동물과 식물이 건강하려면 자연의 생명들, 물, 바람, 공기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음식은 욕심부려서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불교의 철학적인 그리고 음식 재료를 아껴서 최대한 버리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옛날 그 어른들께서는 흐르는 물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흘러가는 냇물은 아낄 필요가 없는 물이지만 그래도 그거조차도 내가 많이 쓰지 않고 보존해서 내려보내라. 그래야 복이 감하지 않는다. 많이 쓴 만큼 복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아마 지금도 환경을 내가 많이 씀으로 해서 오염되지 않게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아껴서 흐르는 물도 아껴라고 그렇게 자연의 파괴는 내 가족을 파괴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인데 그거를 나한테 주어진 복인 줄 알고 파괴하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 사랑하는 자손들, 후손들이 암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만 병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 병드는 거는 모든 것을 내 가족의 살점을 덜어내는 거와 똑같다. 같은 의미다. 내 눈앞에 보여진 상처만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땅, 물, 동물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요. 건강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내 먹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자연의 생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음식은 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짜고 맵게 먹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승질을 이해할 때 뭐라 그래요? 급하다. 예. 또 충청도 어떻게 먹어요?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회해서 충청도 뭐라 그러죠?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라도는 산과 들과 바다 많은 지리적 조건으로 해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음식 인심이 좋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죠. 이렇게 각 지방의 사람의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이 성품을 이해하게 되실, 또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품이 주어지듯이 우리 개인도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오관계를 가르쳐 드리는데 첫 구절이 그거거든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 거. 예,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그 오관계에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로운 그 자연과 사람의 그 공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가 이거를 잘 소화시켜서 회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음식은 이제 스님들이 감기 걸렸을 때 꼭 먹는 능이국이거든요. 그는 항암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이렇게 모든 영양이 좋은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감기 걸렸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어보는 귀한 음식이거든요. 네, 산에서 이제 자연산으로 채취한 능인데 송이나 표고버섯보다 영양이 제일 버섯 중에 최고로 좋은, 그래서 스님들은 그걸 먹고 나면 감기가 이렇게 다 오지 않고 감기가 또 걸렸어도 남고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음식을 식자재로 보지 않는 거죠. 재료를. 요리하는 셰프는 식자재로 봐요. 근데 스님들은 식자재로 보지 않아요. 그 유정의 마무리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추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된장도 많이 쓰지만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도 쓰지만 고추장으로 하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제, 고추장. 특히 이제 사찰 음식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고향의 맛을 생각할 때 고추장에 밥 비벼 먹잖아요. 한국 사람은 외국 갔다 오면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요. 공부를 위한 약으로 삼는다, 이런 그게 있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공양할 때마다 그 발언을 하고 그 개송을 하거든요. 내가 도업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으로 삼는 과정이지 배를 채우거나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은 소식을 하잖아요. 소식이 또 건강에도 좋지만은 많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는 음식은 항상 소식만, 그 소식이 내가 많이 먹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서 그만큼 또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하죠. 어제는 이제 오곡밥이잖아요.
오곡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그냥 이제 뭐 잡곡밥이라기보다 어제는 연자 오곡밥이거든요. 연자는 연근도 좋지만 연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수험생이나 또 기력이 세한 노인네들 그런 것들을 죽을 써서 이렇게 드리면 빨리 일어나요. 힘이 이렇게 금방 솟는다 그래야 되나? 또 이제 수험생들은 이 머리가 항상 복잡잖아요. 그러니 신심이 안정이 되고 피를 맑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게 연근이 보기 음식이잖아요. 기운을 도와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수험생들이 지쳐 있고 공부하느라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런 음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집중력도 바르고 몸도 나른하지 않고 기운도 나고 또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할 때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정확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연근가루 아시죠? 연근가루를 또 넣었어요. 그러면 꼬박이 고기도 빼주고 영양도 있는 데다가 또 현미찹쌀은 혈압 높으신 분들 당도 내려주고 영양분도 좋거든요. 그냥 찹쌀보다 현미찹쌀은 약이에요. 그렇게 죽을 쓰고요. 연근을 넣는 거는 연근이 성인병에도 좋고요. 또 어르신들 기운이 없으실 때 기운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김치가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 물르지 않아요. 네. 그 영양분이 소금만 쓰면 영양이 나한테 50%밖에 오지 않아요. 근데 간장을 쓰면 거의 99%가 나한테 영양분으로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념을 할 때 저는 99%를 고르쇠 간장을 써줘요. 김치 하나에도 영양은 표고버섯이 항암에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 하나를 먹어도 항암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시겠어요? 네. 또 연근가루가 들어가면 김치 하나를 먹었는데 힘이 막 불끈불끈 나요. 여러분들 제일 없는 게 힘이시잖아요, 그죠? 네. 내김치를 드시고 나면 복지가 놓으실 때 날라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뿐가뿐 건강한.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제가 이제 한 통을 드리지만 한 통 드시고 내년에는 내가 2통, 3통 담아서 또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시면 선물하는 나눔의 기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전쟁을 겪고 이러므로 해서 굉장히 폐허가 되고 또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지나서 이제 경제가 일어나면서 사찰이나 또 세상 삶이나 이렇게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많이 섭취하는 그 욕심을 과하게 내서 섭취하는 계기가 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금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찾은 해답이 사찰 음식이에요.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찰 음식이 가장 성인병 이런 예방에도 좋고 모든 또 암이나 이런 병원 약도 있겠지만 음식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찰 음식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이제 사람들의 먹는 식습관이 너무나 이제 한국 경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맞벌이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가정을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주는 음식보다는 간단한 음식, 패스트푸드 또 아니면 배달 음식 이런 것들 또 깨알같이 보이지 않는 그 가공 음식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그 식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성인병이 걸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주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찾은 해답이 솜씨는 없지만 만들어진 음식을 가족들한테 주지 말고 손수 만들어서 가지수가 많지 않더라도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주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찰 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강사 스님으로 좋은 음식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패스트푸드 가공 음식 자체가 다 뭐 가장 중요한 쓰레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편리함을 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것들이 다 쓰레기로 남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 그 지구의 환경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사회가 편리해짐으로 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엄청나죠. 앞으로는 그 자연재해에서 오는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에서 오는 자연재해가 아마 굉장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먹거리가 없어서 아마 지금은 너무 많아서 버리지만 나중에는 가난해서 없는 게 아니라 먹거리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당장 우리 시대는 안 오지만 우리 이제 자손들 시대에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 제대로 된 음식,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농사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있고 다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아팠죠. 네. 뭐 매일같이 위는 아프고요. 감기는 다 알고 살고 면역력 자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그 기운이 없을 정도로 했지만은 출가해서 지금까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뭐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많이 아프고 또 뭐 걸핏하면 기름진 음식 조금만 먹으면 다 토하게 되고 근데 사철 음식은 뭐 된장, 뭐 김치 이런 위주 채소 위주를 먹어서 그런지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부담감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좀 과하게 먹어도. 근데 일반 음식은 조금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더 몸이 무겁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하고 다른 음식을 먹다 보니까 병이 나도 빨리 회복이 돼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특별한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이런 음식이나 수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식도 중요하지만 스님들은 마음 하나로 다 모든 걸 이겨내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나한테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국에는 사주팔자가 있거든요. 보시는 분마다 단명이라 그래요. 일찍 죽는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는 스님이 돼서 일찍 안 죽었고 두 번째는 또 스님이 돼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 안 죽었고 또 이런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이제 제가 음식을 잘 못 먹고 밥도 토하고 죽도 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음식을 제가 먹게 해준 것이 김치하고 장이었어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쓰러지게 됐어요. 뭐 손바닥 발바닥 노래졌고 얼굴은 까맣게 기매가 꼈고 뭐 이렇게 막 그 열이 솟아서 얼굴 등 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뭐가 났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잘 살아야 1년을 살 것이다. 근데 저희 오빠 두 분하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 한 분이 또 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두 가지 유전인자를 다 몸속에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를 3분을 쉬어야 걸어갔고 어쨌든 먹고 자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죠.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셨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출가했잖아요. 근데 야 어머니가 오빠 언니 이렇게 이제 당신 보다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출가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큰 스님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나중이고 뭐 못하는 건 나중이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경전에 모든 음식이 약이다. 그래서 음식 문화를 약과 의학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음식은 병을 치료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뭘 먹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논문을 펴놓고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음식을 다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1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거 오지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향채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커다란 무슨 이렇게 병이 있다든가 이러진 않고요. 저의 몸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방 먹은 것도 내 몸에서 이렇게 변화가 오듯이 하루하루 먹는 음식이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음식을 전혀 못 먹고 토하고 그랬을 때 환자가 밥을 못 먹는다,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붙어서 지금 이렇게 왔지요.
그리고 저는 과거의 이런 이야기보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불교의 사찰 음식이 저를 살려줬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 제가 음식을 가리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을 회복해 가고 있고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이제 치료를 받아도 만약에 이제 항암 치료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암만 치료를 의사가 잘해줘도 음식을 바꿔먹지 않으면 치유가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를 또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면서 음식을 안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몇 인분이라기보다 저희가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또 이렇게 며칠 남아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아야지 가을 배추, 가을무로 지금 담아야지 모르지 않고 1년이든 3년이든 먹을 수 있어요. 이거 3년 놓고도 먹어요. 그러면은 그 발효된 그 맛이 1년 된 거하고 또 달라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잘해요, 일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즐겁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저기 보살님은 80이세요. 뭐 거창하게 불교 철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스님들은 음식을 식탐으로 먹지 않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내 배를 채우는 이제 식탐으로 먹지만은 수행자는 이 음식을 먹기까지의 이제 농부의 마음, 농사를 지은 농부의 마음, 또 그 음식을 사찰까지 이렇게 갖다 주는 보시자의 마음, 또 그 음식을 만드는 스님이든 일반인이든 그에게 요리하는 이제 그 조리자의 마음까지 다 생각해서 그 음식에 대한 이제 보답이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밥 하나,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그냥 드시지 않아요. 일일이 그분들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다 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공양 할 때, 가루 공양할 때 법공양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밥 한 끼를 먹는데 20가지도 넘는 개성을 하고 내가 거기에 저버리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좋죠. 전 배울 수 있으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약간 김장, 국감으로 모르잖아요.
오늘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거든요. 사찰에서 배운 이유가 약간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 발효 음식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동물성이나 이런 거 잘 안 쓰시고 스님들은 또 기름이나 이런 것들 다 친환경제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라도 배워야 돼요. 오늘 이렇게 다듬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회장님 맛있게 잘 절여졌는가 드셔보세요. 고소해요? 네, 고소하고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잘 절여졌어요? 네, 딱 맞아요. 배추가 고소한 배추예요. 이게 얼마 동안 절이신 거죠? 10시간 절였어요. 김치가 어디에 좋아요? 일단은 발효 음식이라서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 유산균이라 해서 따로 먹지를 않았잖아요. 이 김치에 국물을 먹으면은 유산균이 굉장히 먹여요. 그래서 그래서 발효 음식이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이거를 해놓으면 저희 스님들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법회 때나 아니면 누군가가 오셨을 때 같이 내놓고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림새의 또 이렇게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김치가. 왜냐면 각 절마다 담는 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림새의 어떻게 보면 맛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누군가가 왔을 때 아 맛있다 이 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조금 찡그리고 힘들게 하면은 그렇게 음식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지 음식도 맛이 있어요. 오동추야 다리 밟아 오동동이냐 동동주 술타령에 오동동이냐 힘은 들어요. 그런데 나눔이잖아요. 이 나눔이 있다는 건 즐거운 행복이에요. 이게 힘든 뒤에 오는 행복. 네, 이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동을 해서 여럿이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절에서 다 보살들이 협시해서 불이웃도 돕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마음도 통하고 1년 양식. 1년 양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날도 받쳐줘요. 이렇게 춥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이에요. 노동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오동동 소리 전부 소리가 오동동 오동동 선물 줄리며 독수공방 다는 간장 오동동이냐. 우리 이거 김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풍습이에요. 왜냐면 서로 이웃 간에 이게 옛날에는 이제 품앗이라고 해갖고 인력을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집 해주고 또 이 집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님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셔갖고 주변에 많이 김장을 해서 주세요. 독거노인들이나 뭐 이제 사회적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일당은 없고요. 봉사에는 금전이 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죠. 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 그죠? 그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에서 많은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재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 내가 열을 갖고 있으면 3을 나눌 수도 있고, 내가 100을 기다리면 평생 못할 나눔을 내가 열이 있을 때 3을 나눌 수 있고, 또 열이 되지 않아도 한 2-3가지만 있을 때도 나는 하나만 가지고 그 2가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항상 행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마음가짐, 우리는 스님들은 마음가짐이라 하지만 그걸 이제 생각,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때 생색을 내지 않고 티를 내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거를 최고로 칩니다. 근데 그 우리가 김치를 힘들게 했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 그 행복이 이제 생기는데 그건 이제 자기 위안이죠. 이렇게 행복이 생기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작은 것부터 크게까지 해가지고 나눈다라는 거 저희는 이제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분한테 드릴 때 흔쾌히 그리고 또 줬다라는 마음 그 자체도 없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이제 키우게끔 하는 게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눔인데 그게 이제 요즘 지금 하는 게 이제 김장이죠. 김장거리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도 그 밥이 있으면 밥 위에 얹어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김치가 좀 익으면 그걸로 또 만두나 아니면 김치 볶음이나 뭔가를 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요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끼 했을 때는 그 밥이지만 저희가 이 김치를 하나를 드렸을 때는 수많은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반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김치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많이 두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소림사인데요. 아까 김치 갖다 드린다고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저 가예요, 사오. 아, 그러면 이호실 앞에다 놓고 갈게요. 네, 알았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스님 오랜만에. 이호래요, 스님. 네, 아니. 제가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러에 살아요. 아, 그렇잖아도 그때 전화 드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째 7개월 있다. 7개월 계시다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 저희 할머니 먼데에 와 계시다가 저 가에. 저쪽이에요? 사오. 사오? 아. 여기는 없어요. 네. 사는 영수님이 아니에요. 가는 불잘. 오지라 10월에 이경전이. 아니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청소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당분. 들어오셔. 언제 태어나셨어요? 산소 두 개요. 그러니까. 그럼 식사는 좀 어떻게 하셔요? 해먹죠. 안녕하세요. 반찬은? 반찬도. 이제 누가 이제 갖다 주고 그러시겠지? 예, 갖다 준 것도 있고, 그 하루 이렇게 원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먹어요. 된장국. 아유 어째 아프시는 것도 모르고 전화는 안 받으시고 그래서 7개월 내보냈다가, 네 아유, 죽으려 살았네. 그러니까요 힘드셨겠구나. 네, 수고들 들어와 보세요 회장님. 여기 총무님 들어와 보세요. 저희 반가운 아니 그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편찮으신 것 같으네요? 호흡기가 두 개의 산소. 아이고. 이게 곧 뛰어야지, 이제. 곧 뛰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죽다 살다니까. 저희가 자주 올게요. 몰랐어요.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와.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자주 올게요. 정말요. 안 오실게요. 예. 네, 저희 올게요. 무용고자신데요. 옆집 계시던 이웃이 돌아가셨는데 무용고자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쓰이신다고 평생 모신 거를 50만 원을 주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좀 좋은 데 가시라고 좀 어딘가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어가지고 저희 스님들하고 같이 49제를 이제 오늘 같이 49제를 이제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렸는데 그 1년 기재사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써버릴 수도 있다고 미리 그 기재사비를 주시면서 그것까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네, 병원에 7개월 동안 입원하셨다고 이렇게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마음이 진짜 천사예요. 인간과 자연을 연관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자연을 어떻게 요리해서 이 사람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얘는 자기가 걸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요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